오늘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다시 총기 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난 2년간 각종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페덱스 트럭이 한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으로 농장에 있던 동물 100여 마리가 사살된 가운데 30대 남성 용의자가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새로 출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최대 $200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새학년 초부터 발생한 총기 사고에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고 2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총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지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동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입니다. 풋볼 운동장까지 갖춘 이 학교로부터 4일 오전 총격 신호가 경찰에 들어오면서 조용하던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nd I heard screaming. We got in a corner. Some girls started crying. 총을 든 용의자가 교실 건너편에 있다는 전화를 15살 아들로부터 받은 한 학부모는 이 마을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As a mother to see something like that happen is just I'm lost for words right now, y'all. 이 사고로 학생 2명, 교사 2명, 이렇게 4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용의자는 14살 소년으로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브롱스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실 밖에서 발사된 총알에 교사가 손을 다치는 등 미국은 개학 초기부터 발생한 총기 사고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추가적인 총기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More must be done to keep our schools and communities safe. We continue to call on Congress to do something.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판매 중지, 여기에 더욱 광범위한 신원조회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총격 테러를 당했었고 조지아가 대선 성패를 좌우할 격전지인 만큼 어떤 변화된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교내 총기 사건에 또다시 총기 규제 논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측에 총기 규제를 압박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범이 벌인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총기 규제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3명의 사상자를 낸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이 학교 재학생인 14살 콜트 그레이로 밝혀졌습니다. The shooter is in custody. His name is Colt, that's C-O-L-T, Gray. He is a 14-year-old student here at the high school. Again, he has been taken into custody. He will be charged with murder and he will be tried as an adult. 현재까지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선 정신적인 문제에 의한 범행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I don't have no details, but apparently something was going on with somebody's mental. So that just shows that people need to be more aware of their children, if it was a child, about their mental state, because nobody never knows what the next man can do. It's unreal and it's unbelievable, and I'm so sorry to the families that this affected. But then it's kind of you want to know in the world like. We gotta crack down on certain things, like because where are the parents with this type of stuff?
대선이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사건에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총기 소지가 또다시 논란으로 떠오르며 총기 규제 논쟁도 불이 붙었습니다. 뉴햄프셔주를 방문 중인 해리스 부통령은 말도 안 되는 비극이 또 일어났다며 총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hat every day in our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parents hav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orried about whether or not their child will come home alive. It's senseless. It is, we've got to stop it. 반면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병든 미치광이가 벌인 범죄라고 표현하며 총격범을 비난하면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총기 안전 규제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현재 초박빙 상황인 대선 경합주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엇갈리면서 총기 규제가 11월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지난 2년간 뉴욕시에서 각종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달 30일 뉴욕시 퀸즈 인근 써니사이드 지역에서 폭행과 위협, 기물 파손, 체포 저항 등의 혐의로 34살 데이비드 옥시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옥시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후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지만 다른 경찰관들이 도착해 제압했습니다. 이웃에 따르면 옥시는 아파트 창문으로 흉기를 던져 건너편 창문을 깨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왔으며 최근에도 3대의 파손된 차량의 용의자로도 지목되면서 3차례 체포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옥시는 절도와 같은 비폭력 범죄로 지난 2015년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는 폭행 혐의로 체포됐고 올해 들어서도 7월부터 4건의 별도의 다른 사건에 연루돼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페덱스 트럭이 한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귀넷 카운티 뷰포드 주택가에서 페덱스 트럭이 주택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잘못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커브에서 균형을 잃고 주택과 충돌했으며 당시 집안에 있던 조 씨 가족이 큰 소리에 놀라 나와봤더니 트럭이 집을 뚫고 들어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I saw that in front of a truck. Why so I see that the truck in my living room? 소방국은 이번 충돌로 트럭 운전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 씨의 집은 심각하게 파손돼 임시 보강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애틀에서 절도범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장비를 이용해 ATM 기계를 훔치려 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4시쯤 2명의 용의자가 웨스트 니커슨 스트리트 부근에서 건설용 전면 로더와 트럭을 사용해 크레딧 유니언 ATM 기계를 통째로 훔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본 용의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ATM 기계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ATM 기계는 큰 파손을 입었고 구조물도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 probably need experience to drive one of those because they have special buttons, to get it going. 한편 경찰은 용의자들을 쫓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으로 농장에 있던 동물 100여 마리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몬트레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25분쯤 팰러사이드 로드 부근에서 여러 건의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3시간 동안 수백 발의 총격을 가했고 그 결과 닭과 새, 토끼, 염소와 오리 등 80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동물들은 인근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9세 비센테 조셈 아로요를 용의자로 체포했으며 불법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여러 개의 장총과 권총을 함께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I just figured a neighbor was scaring away a coyote. Second shot I heard, I thought the same thing. It's really not that uncommon out here. And then right after that, it was just a boom for like 15 seconds. And then at that point, I knew something wasn't right. 현재 용의자는 총기 발사, 동물 학대, 공격용 무기 불법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와 농장과 관련된 인물인지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발령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새로 출시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최대 $200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비용을 지원하는 연방 브릿지 액세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자금 지원 역시 끊겨 미국에서 2,500만 명에 달하는 무보험자들이 코로나 백신 비용을 최대 $200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릿지 액세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연방의회 셧다운 위기 당시 이에 대한 자금을 다시 철회하면서 조기 종료됐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모더나 측은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제공 시기와 접종 대상은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샤스타 카운티가 배심원들의 일일 수당을 현행 $15에서 $100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 고등법원은 배심원 수당을 하루 $15에서 $100로 인상하고 법원까지 왕복하는 교통비 역시 현행 마일당 34센트에서 67센트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주 하원이 배심원 수당 인상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하원은 배심원에 선정될 경우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배심원의 다양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배심원 수당 인상은 시범적으로 샤스타 카운티 등 7개 카운티의 법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어제 오전 내내 폭우가 쏟아져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전 샌안토니오 서쪽의 커비와 알리모 하이츠, 윈드 크레스트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이 지역에 최대 6인치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레스토랑 문까지 물이 들어차는가 하면 토퍼파인 로드의 고속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이 정체됐고 동물원도 물에 잠겨 폐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소방국은 35번 고속도로와 오스틴 고속도로를 포함한 일부 도로와 길거리를 비롯해 특히 맥레이 미술관 근처에서만 8건의 구조 작업이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텍사스 일부 지역과 걸프, 동남부 대서양 연안에 강한 폭우와 천둥 번개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관광지 레이크타호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2시쯤 시에라 카운티 브룩스 지역 남쪽 베어밸리 로드에서 산불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3,0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소실되면서 수백 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당국은 이번 주는 폭염으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한 상태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소방대원들의 접근도 어려운 지역이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화재의 진압률은 0%로 시에라 브룩스 인근 지역에서는 23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강력한 열돔 현상으로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화씨 3자릿수 이상의 온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2024년 미 전역에서 은퇴 후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와 나쁜 도시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월렛 허브가 올해 미 전역 13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은퇴하기 좋은 도시 순위를 매긴 결과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마이애미, 템파, 그리고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애리조나주의 스카츠데일,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조지아주 애틀란타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최악의 도시로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스톡턴, 그리고 렌초 쿠카몬가가 3위 안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순위에는 도시별 생활비와 노인 세금 혜택, 헬스케어 등 45개 항목을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세금 제도와 활동 지수, 삶의 질, 의료 서비스 등의 5개 주요 카테고리로 기준을 정해 좋은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은퇴 후 살기 힘든 도시 10개 중 6곳이 캘리포니아주로 선정된 가운데 이는 특히 노인들을 위한 활동이나 커뮤니티 센터가 부족하고 높은 헬스케어 비용과 접근성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 Bank.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 Bank 크레딧 카드. PCB Bank.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경기도의 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에도 비상진료 체계는 원활하다고 말한 지 엿새 만인데요. 필수 의료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북부의 권역 응급의료를 맡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마스크를 쓴 양복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응급센터 곳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좀 받습니다. 지난 2월 의료개혁 추진 이후 9번째 의료기관 방문이자 응급실 방문은 총선 이후 5달 만입니다. 특히 지난달 국정브리핑에서 의료 공백 우려에도 현장을 가봐라, 비상진료 체계는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며 현실 인식에 의문을 일으킨 발언 이후 엿새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현장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필수 의료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의료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응급실을 찾아 의료 대란 우려 진화에 나선 셈인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방문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 대란 우려를 해소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비상협의체 구성을 거듭 제안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즉답은 피했고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부터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도 의료 붕괴 사태의 해법을 제시할 책임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당정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SNS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사고판 10대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디스코드가 일종의 거래 장소였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10대들이 많이 쓰는 커뮤니티 앱 디스코드. 팀 대화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 등을 쉽게 할 수 있어 여럿이 게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사고 판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판매자 3명 모두와 구매자 대부분은 10대들. 누구나 접근 가능한 SNS에 불법 영상을 판다는 광고글과 디스코드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뒤 폐쇄된 디스코드 방으로 들어오면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했습니다. 총 구매자 10명으로 치면은 2명 정도는 촉법 전연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이고 나머지 70%가 19세 미만 청소년이고요.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SNS로 텔레그램이 많이 지목되고 있지만 지난 7월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라인, 디스코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의 아이디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환경 자체가 이런 아이들에는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 생활 공간인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은 디스코드를 통해 성착취물을 거래한 10대 판매자 3명과 구매자 6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한국의 정상회담차 방문합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건이었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대해 동의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0년 이상 사도광산 등재를 준비했던 일본은 문재인 정부 시절엔 강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큰 어려움 없이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今般韓国を含むすべての委員国からその文化遺産としての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をされコンセンサスという形で登録が決定したことは大変喜ばし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국제 분쟁 지역에서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서로 항공기와 버스 등 교통수단을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입니다.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지난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발발 시 우리 군이 수송기로 일본인 45명의 대피를 도와주는 등 이미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도통신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을 위해 한국 공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받는 방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자국 공항이 혼잡을 겪자 대만을 비롯해 다른 나라와도 사전 입국 심사를 검토 중입니다. 사전 입국 심사가 도입되면 일본 입국 심사관이 우리 공항에 파견돼 신원을 확인하고 일본 도착 후엔 간단한 수송만 거치게 됩니다. 퇴임 여행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 방안을 앞두고 뜻밖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기시다 총리로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러시아군이 이틀째 우크라이나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강행했는데요. 이번에는 서부 도시 르비우를 공습해 7명이 숨지고 60명 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르비우 시내 중심가 주택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차가 진화를 위해 다가가는데요. 러시아의 공습으로 르비우의 주택 50채 이상이 파괴되고 의료시설과 학교 4곳이 피해를 입었고요. 일가족 4명을 포함한 7명이 숨지고 최소 64명이 다쳤습니다. 르비우는 도시 전역에 대피령을 내리고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르비우의 군수산업시설을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로 공습했다고 주장했지만 폴란드는 자국의 국경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르비우가 공습을 받자 전투기를 발진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밤새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외곽에서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습으로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렸고요. 양국의 접경 지역에서도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고로드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자국군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포격으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공식 SNS 계정에
세르기 코르슨스키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했다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코르슨스키 대사의 참배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도하는 장소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도 합사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비판해온 우크라이나의 외교관이 침략 전쟁 가해자가 합사된 신사에 참배를 한 셈입니다. 글이 올라온 이후 중국과 한국의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나선 반면 일부 일본 누리꾼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현 뉴욕 주지사의 비서실 차장이었던 린다 수는 롱아일랜드의 자택에서 남편 크리스 후와 함께 붙잡혔는데요. 순 전 차장 부부는 중국 정부를 위해 미공개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 전 차장은 14년간 주 정부에서 일하면서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고 뉴욕주 고위 관리의 방중을 주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던 순 전 차장의 남편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알선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는 악의적 비방을 중단하라며 자국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순 전 차장 체포 이후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가 갑작스레 귀국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전 비서실 차장의 기소 이후 중국 총영사가 추방당했다며 자신이 국무부에 추방을 요구했다고 밝혔고요. 반면 미 국무부는 중국 총영사가 임기를 마쳐서 귀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10년 가까이 모르는 남성 수십 명에게 성폭행당한 프랑스 여성이 공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10년간 아내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인터넷 채팅으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경찰은 모두 72명이 9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고 성폭행범 가운데 신원이 확보된 51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첫 심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의 실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한다며 공개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의 요구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경우 강관죄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새벽 시간 골목을 돌며 주먹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애꿎은 차량을 부수는가 하면 일면식 없는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한 남성이 골목에 주차된 택시로 접근하더니 차량 옆면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물차 사이드미러도 부수고요. 길에 서 있던 한 시민에겐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을 날립니다. 거리에 무법자가 따로 없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수색에 나섰고 관제센터 요원은 CCTV를 확인하며 남성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던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이 남성 그냥 시비를 걸고 싶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는데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검거돼 천만다행이네요.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불을 끈 건 소방관이 아니라 입주민 남성 셋이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불이 난 저녁 7시 반쯤 화재를 목격한 주민이 입주민 단톡방에 올린 긴박한 순간의 사진과 글을 공개했는데요. 차량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고 불이 났다, 차를 빼라며 차가 타고 있고 119를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 입주자 대표회의 때문에 모였던 젊은 남성 동대표 3명이 서둘러 불이 난 지하 2층으로 달려가 곳곳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껐다는데요. 매캐한 연기로 가득한 지하 주차장에서 남성들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들고 분주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글쓴이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초기 진화에 나선 덕분에 불이 다 잡혔다. 우리 아파트 새 영웅의 모습이라며 단지 언론에는 짤막하게 소방관들이 26분 만에 불을 껐다고만 보도돼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계양소방서는 동대표 3명을 비롯해 화재 진화에 동참한 입주민 등 5명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화단 관목 아래서 목격된 털복숭이 짐승, 다름 아닌 너구리인데요. 최근 인천 송도에 너구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도심공원 곳곳에서 너구리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지난달 하순엔 호수에 빠진 너구리가 구조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급기야 인천시설공단은 너구리 발견 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모른 척 지나가달라,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말라 같은 행동 요령을 정리한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당국은 야생동물인 너구리가 서식지 파괴로 먹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심에 출몰하게 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마트에선 유독 파인애플이 놓인 이 과일 진열대에 청춘 남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마트 카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파인애플이 거꾸로 담겨 있습니다. 최근 대형 마트에서 연인 상대를 찾는 스페인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7시쯤 파인애플을 거꾸로 들고 와인 판매대로 이동하면서 탐색전을 벌이고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카트를 부딪혀 호감을 표시하는 방식이라는데요. 스페인 유명 방송인이 관련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유행처럼 번졌고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혼 남녀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흥미로워하면서도 범죄에 악용되는 건 아닐까 우려된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거센 파도가 일고 있는 호주 해상에 요트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에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듯 요트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요. 현지 시간 2일 6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탄 요트가 기계적 결함을 일으켜 바다 한가운데 멈추고 말았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수상경찰은 사고 현장에 작은 구조선을 띄워 요트에 접근했고요. 6m가 넘는 파도와 거센 바람을 뚫고 사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기적의 생還이라며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선 이들에게 박수를 전했습니다.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넣고 태연한 표정으로 총을 쏘는 튀르키의 유수프 디케츠 선수. 2024 파리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 가운데 한 명이죠. 디케츠 선수가 자신의 무심한 사격 자세에 대해 튀르키예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선수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자 일부 업체가 디케츠 선수의 상징적인 자세를 무단으로 상표를 등록하려 시도하다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디케츠 선수는 파리올림픽 공기곤총 10m 혼성 경기에서 전용 렌즈나 청력 보호 장치 없이 오로지 권총만 들고 나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평범한 복장으로 경기하는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